오늘은 문태준 시인의 산수유나무의 농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수유나무의 농사? 그러면 산수유나무를 농사죠? 아니겠죠?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죠?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간에 산수유나무의 농사. 농사?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죠? 제목이 좀 독특하네요. 이 작품은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는 모습을 농부의 농사에 어떻게 한 거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 거네. 어쨌거나 간에 좀 특이하죠, 그죠? 참신한 발상, 별표, 빵야. 이 시에 나타나는 농사는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생명을 키우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은 다른 생명을 위해 쓰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에 사용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정성, 노력, 배려, 미덕 등등등등등등등등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이 시는 색채 이미지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지닌 배려와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색하고 메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 세상과 반대가 되네요. 그죠? 대조를 통해 베풀 줄 모르는 우리 모습을 반성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뭐라고? 이건 또 뭐야? 그늘도 노랗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그러니까 여기서 산수유나무의 농사할 때 그 농사는 바로 뭐예요? 그늘을 얘기하는 거네.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별거 아니네. 그늘이네, 그늘.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자, 시가 되게 참신하고 독창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고 근데 내용이 어렵진 않네요. 그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산수유나무가 시적 대상이죠.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왜? 봄이 됐으니까. 그렇지.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얻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구절에서는 노란 꽃이 만발한 산수유나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뭘까요? 그렇죠. 두 번째 결과물이면서 다른 존재에게 위안과 휴식, 그 다음에 쉼터, 편안함, 배려를 주는 미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늘도 노랗다 라고 했거든요. 이 표현은 우리가 여기다가 별표를 딱 쳐야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왜?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일종의 역설법이거든요. 그리고 산수유꽃의 색깔처럼 산수유나무가 들이운 그늘도 노랗다는 것으로서 그늘 또한 나무가 만들어낸 생산물임을 인식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행과 2행은요.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 그늘을 만듦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잠깐 뭐라고? 마음의 그늘. 마음 이거는 그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요. 산수유나무가 만든 생산물이 아니죠. 이거는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거야. 그러니까 요 그늘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늘은 긍정적인 의미고요. 옥말려든다 라고 하는 건 안쪽으로 오그라져 말려든다 라는 뜻이고요.
인색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들을 나타내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존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 산수유나무와 대비되는 대상이에요. 보아라. 잠깐, 보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타동사잖아. 목적어가 있어야지. 무엇을 보라고?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아라. 이렇게 빠지겠죠. 삼행, 불평을 지닌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권유한다는 것은 산수유나무 그늘이 주는 어떤 배려와 미덕을 생각하라는 의미겠지요.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냥 노력이나 정성 없이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노력이나 정성이 들어간 거다. 즉 능동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라는 거겠죠.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자, 농사 이거는 결국 뭐야? 꽃을 피우고 그늘을 들이우는 과정이며, 그 다음에 그늘 또한 생명을 가꾸고 베푸는 일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그늘을 들이우는 것도 일종의 가치 있는 행위임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이때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늘은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농작물로 보고 있는 거야. 자, 결국은 이거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의인법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참신한 발상에 해당하며 일종의 농사에 빗대고 있다. 꽃은 하늘을 피우지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결과물이지만, 꽃은 자신을 위한 농사이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결과물이며 결국은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이다. 무엇이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가 있으니까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을 넓혀가는 산수유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행부터 7행까지는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 그늘을 넓히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농부처럼, 자, 산수유나무를 무엇에? 농부에 빗대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미덕을 지닌 존재이고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생명을 가꾸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때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어? 정성 들여 부지런히 짓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끌어모으면? 목적어가 없잖아, 그지? 그늘을 하나하나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 생긴다. 이때 노란 좁쌀 5대의 무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게 그늘 해가지고 추상적인 대상을 감각화시키고 있고요. 시각적 심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5대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늘 농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8행부터 9행까지는 산수유나무가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 농사를 지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문태준의 시 산수유나무의 농사 시 구절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상징적이고요, 자연적이고요, 비판적이고 설득적이죠.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산수유나무처럼 살아라,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뭔데? 배려와 평안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자연물을 바라보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시다 라고 하는 거는 주절구절하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이 시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에 대한 참신한 문학적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행에서는 산수유나무의 노란 끝꽃과 그늘을 놀이하고 있는데, 화자는 산수유나무의 노란 꽃을 보며 그늘도 노랗다라고 하는 발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땅 위에 피운 또 하나의 꽃으로 본 것이며,
그늘은 산수유나무의 또 다른 결실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3행에서 5행까지는 나무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늘을 만든다 라는 내용으로 화자는 산수유나무 그늘과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비하면서 그늘을 산수유나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지은 농사 지은 결과물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에서 9행까지를 살펴본다면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는 모습을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는 산수유나무를 농부로 보고 작은 산수유나무의 꽃을 좁쌀에 빗대어 그 작은 꽃이 만들어내는 그늘이 5대 무게가 될 정도로 밀도가 높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은 마음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타인을 위한 그늘을 만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시는 농사는 인간만이 짓는다는 인간 중심적 사고와 화려한 꽃이나 풍성한 열매 등 가시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행위라는 관념, 보편적 생각을 깨고 새로운 관점에서 타인을 위한 배려에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는 우리 현실을 반성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의 시를 여러 각도에서 살피다 보니까 같은 구절이라도 해석을 이렇게 조금씩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발상의 참신성이에요. 했던 내용이죠.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해가지고 꽃뿐만 아니라 그늘도 아름답다. 그늘 또한 하나의 농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능동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의 무게의 그늘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그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흔히 그늘은 어두운 이미지로 인식되는데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노람이라고 하는 것을 따뜻한 봄날의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그늘이 가지고 있는 시적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산수유나무를 농부에,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것을 농사짓기에 비유하는 등 참신하고 개성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또한 인간과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부정이라고 본다면 산수유나무는 그늘을 가지고 땅에서 넓어져서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그늘은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긍정이 되면서 두 개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는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뭐예요? 다른 생명들을 배려하는 공간이고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은 이기적이며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휴식과 위로의 공간을 제공하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각성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으로 문태준 시인의 산수유나무의 농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